우리 이번에는 전자기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기후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우리가 2학년 때, 중2 때 했던 거 잠깐 이야기 한번 하죠. 우리가 뭐를 배웠었냐면요,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류. 전류가 뭐였냐면은,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지. 흐름. 여기서의 전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흐르면 전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선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전류가. 그러면은 2학년 때 어떤 거를 배웠냐면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배웠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선, 도선을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자기장.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현상. 전류가 흐르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냐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자석이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으로 자석 같은 성질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다고. 2학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거는요.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있어요. 자기장.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냐면은 N극이 있고 S극이 있을 때 N극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S극으로는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죠. 돌기도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N극에서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화면을 뚫고 올라오는 방향. 그리고 X라고 치면은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우리가 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장에,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뭐를 받는다?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오른쪽 손을 쫙 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그리고 내 손바닥에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 장풍 방향을 우리가 힘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손바닥에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은 전류가 흘렀을 때의 첫 번째 현상,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두 번째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현상, 자기장의 크기,
크기 변하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전류가 어디에서? 주로 코일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검유계라고 그래요. 검유계 전류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눈금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있어. G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코일이 안쪽에 있고 자석을 위에서 이렇게 N극, S극 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쪽으로 혹은 반대쪽으로 왔다 갔다 시킨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왔다 갔다. 참 희한한 게 아까 1번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었냐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흐른다라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지. 결국은 자기적인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바뀐 거예요? 전기적인 현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회로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회로에 뭐가 없냐면은 건전지가 없어요. 건전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건전지가 필요해요. 이 건전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은 전압이라고 하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런데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기만 해도 뭐가 흐른다라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뭐가 없이도. 건전지, 전압이 없어도. 이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자기 유도. 이거 어디다 쓰느냐?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그 옷이나 이런 거 살 때 옷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플라스틱 뭐라고 그럴까요? 태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려고 들어가면은 자석이나 이런 걸로 딱 떼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이제 된 거냐면은 만약에 그거를 자석을 안 뗐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통과를 하냐면은 이런 곳을 통과를 해요.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고요. 뭐 마트나 이런 데도 있어 이게. 근데 우리가 옷 같은 거 이렇게 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옷 사면 여기쯤에나 이런데 뭐가 달려있냐면 플라스틱으로 회색 플라스틱 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한테 계산해 달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떼거든. 요거를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요. 평상시에 이 기계는 자석의 성질이 변하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뭐가 있냐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 이 주변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갑자기 없던 자석이 갑자기 생겨났어. 그럼 결국은 0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게 된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코일에 뭐가 흐르게 되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류가 흐르면 뭐가 작동을 하냐면은 경보기가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소리가 울리고 도난 사건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도난 경보기 같은 곳에 이런 현상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발전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이 전자기도 같은 경우는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발전기라고 하는 것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에 사용을 하냐면 금속 탐지기, 뭐 금속 탐지기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지뢰 탐지기 뭐 이런 것들도 이 전자기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통행할 때그 하이패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 기타 같은 데도 네,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았냐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뭐를 만들어낸다? 전류를 만들어낸다라는 전자기 유도를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류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검유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자석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르질 않아. 전류가 흐르질 않아. 그런데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밀었어.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이때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정해지는데요. 자, 우리가 뭐부터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전류의 방향. 이거는 지금 말하는 것은 실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겨.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뭔가 내가 막 집중을 해서 뭔가 하고 있어야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좀 싫어.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 나는 특히 좀 싫어요. 막 누군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끊어 나를. 말을 끊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나도 변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은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는 만약에 지금 요 자석이 얘가 없어. 그러면 없는 상태를 좋아하는 거야. 얘는 없는 상태를 좋아해. 그리고 자석이 있기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나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야. 변화하기 전을 좋아해. 얘는 변화하기 전을.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내가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었어요. 자석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자석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었냐면은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었거든. 그러면은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자기장이 커지죠. 그리고 뭐가 다가오고 있냐면 얘가 다가오고 있어. N극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 코일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요. 여기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는데 얘도 변화를 싫어해. 다가오면 N극이 다가오면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석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냐면은 위에 N극, 아래쪽에 S극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네, 다시 이해를 조금 가게 하려면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연애 같은 거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연애. 음, 누군가를 이제 짝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를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내가, 내가 여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어떤 남자가 계속 들이댔어요. 그런데 얘는 오른쪽에 얘한테 관심이 전혀 없거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얘가 얘한테 들이대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자는 밀어낸다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나 너 좋아 이렇게 들이대면은 당연히 싫겠지.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야.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왼쪽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이 N극을 앞세워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코일은 어떤 일을 벌이냐는 거야. N극이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N극으로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들이대는데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N극이 위쪽, 아래쪽이 S극이 되는 것처럼 여기가 코일이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지. 코일의 전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은 전류는 방향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흐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들이대면은 나는 밀어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 들이댔던 사람이 어느 날에 어, 다시 관심을 끊었어.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라?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지? 라고 하면서 카톡이라도 하나 보낸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 왼쪽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N극과 S극이 있는 이 자석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낸 거야. 그러니까 들은 거야. 위쪽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N극이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잡아당기려면 어떻게 자석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S극이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N극이 멀어졌어. 그러면은 멀리 가는 사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극이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형성이 되냐면은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S극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N극이 위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경우,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 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이때 S극이 아래로 내려와요. S극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얘는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면은 어떤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면요. S극이 다가와. 그러면 우리가 밀당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S극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은 나는 S극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S극을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다가오는 거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1번 상황. 그럼 2번 상황 다시 한번 보면은 2번 상황 같은 경우는
S극을 위로 올렸어. 위로 올렸다는 얘기는 S극을 우리가 다시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아까랑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S극이 멀어지니까 나는 잡아당겨서 S극을 가지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아까 1번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코일이 있는데 N극이 다가와. N극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그리고 N극이 멀어지면은 N극을 다시 잡아당기기 위해서 S극이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S극이 아래쪽으로 오면은 S극을 밀어내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S극이 멀어지면 N극이 위에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극이 가까이 오는 경우하고요. 코일로. 그리고 S극이 코일에서 떨어지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지는 경우. 그리고 S극이 코일에서 코일과 가까워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이 전류의 방향은 두 개가 서로 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말하는 전류의 이름을 유도전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도전류. 결국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이야기를 하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 유도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